안녕하세요. 글쓰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참 인기 많았던 브랜드죠. 이솝의 향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솝은 향수 브랜드가 아닌데요. 그래서 향수 라인업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솝이 어디서 시작한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바로 헤어살롱입니다. 1987년에 첫 헤어살롱을 오픈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솝의 향들은 뭔가 헤어살롱에서 맡을 수 있을 법한 아로마틱한 향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매된 이솝의 향수는 로즈지만 아직까지 인기가 가장 많은 건 태씳과 휠이죠. 인터넷상에서도 이 두 가지 향수의 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솝의 향수를 사고 싶은데 태씳을 살까요? 휠을 살까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샀습니다. 우선 태씳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2015년에 발매된 태씳은 그러니까 발매된 지 6년이나 지난 향수예요. 뒤늦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향지로 시향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첫 향은 진짜 상큼한 느낌, 상큼 쌉쌀한 느낌이에요. 완전 팡팡 터지는 시트러스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 시트러스의 중심은 유자의 느낌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자는 유자차나 유자청의 영향인지 약간 달달하고 끈적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말하는 유자는 좀 더 그린하고 쌉쌀, 씁쓸한 느낌의 시트러스예요. 그래서 뒤이어서 계속 이제 풍겨오는 허브의 느낌? 초록초록한 풀냄새랑 되게 잘 어울리는 시트러스인 것 같아요. 처음을 상큼하게 딱 열어주는 도입부? 현관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나서는 막 풀밭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허브의 향이 느껴져요. 이솝이 공식으로 말하는 노트 표기에는 허브의 중심에는 바질이 있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샐러드 같은 데서 먹는 바질은 좀 더 풀맛, 풀냄새? 뭔가 그라스, 잔디의 풀냄새라던가 아니면 좀 더 신선한 느낌이 있다면 향에서 쓰는 바질은 좀 더 스파이시한 향취가 더 강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먹는 바질을 손끝으로 막 비벼서 그 손끝의 냄새를 맡아보시면 좀 매콤한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점점 뭔가 풀밭에 들어온 것 같은 다양한 그린 노트들 그리고 다양한 허브들이 쫙 펼쳐지면서 좀 더 청량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향의 느낌이 더 많이 강하게 나요. 하지만 그게 마냥 막 방방 떠 있거나 너무 귀엽거나 싱그럽기만 한 향이 아닌 이유는 아마 뒤에 이제 잔향에서 느껴지는 클로브라던가 베티버 같은 향조 때문인 것 같아요. 클로브는 저희에게 낯선 향이긴 하죠. 쉽게 말하면 치과 냄새? 약간 소독약 냄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클로브를 단독으로 이렇게 맡으면 좀 되게 싫은 냄새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향수 안에서 클로브의 역할은 좀 더 평범할 수 있는 향의 독특함, 유니크함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티버처럼 뭔가 우디와 그린 노트의 중간 연결을 할 수 있을 법한 쉽게 말하면 건초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류의 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나오는 허브 그리고 시트러스의 향이 막 날아가 버리지 않고 좀 더 딱 무게감 있게 잡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다양한 향들이 잔향으로 남지만 제가 여러 번 착향해 봤을 때
착향은 이제 몸에 뿌려보는 걸 착향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 번 착향해봤을 때 제가 의외로 강하게 느꼈던 건 바로 비누 향기였어요. 물론 비누 향을 내기 위해서 그런 노트를 쓰거나 한 건 아닌데 허브 향들이 머스크류와 이제 조합이 되면서 저한테는 좀 청량한, 청결한 비누 냄새? 약간 연두색의 비누 같은 느낌의 그런 비누 냄새로 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앞에서 느껴지는 풀밭의 느낌과 연결돼서 내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호의 향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린노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조향할 때도 그린노트를 포인트로 아니면은 메인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그린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테싯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로마틱한 향을 별로 써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도 입문용 아로마틱 향수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휠은 테싯과 비슷하거나 같은 향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향입니다. 휠은 2017년에 발매됐으니까 말하자면 테싯의 동생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향사는 바나베 피용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나베 피용이 이솝의 첫 번째 향수인 마라케시를 조향한 조향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벌써 바나베 피용은 이솝에서 두 번째 향수를 낸 셈이죠. 휠의 향도 시향지로 향을 맡으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딱 맡으면 나무 냄새, 그리고 굉장히 스파이시한 노트들이 확 치고 들어오는 그런 좀 강렬한 느낌의 향입니다. 이런 스파이시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첫 향부터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스파이시 노트가 그린 노트나 이런 우디 노트 다양한 데에 쓰였을 때 좀 더 생동감 있고 신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첫 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잘 맡아보시면 이 향이 좀 남성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이프러스라는 향조 때문인 것 같아요. 스포츠류의 남성 향수나 아니면 남자 스킨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그런 노트라서 저희가 딱 맡았을 때 처음부터 뭔가 싸하다, 스킨 냄새 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우디 노트가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프러스의 그런 싸한 느낌이 코를 찌른다기보다는 좀 우디의 느낌을 좀 더 잘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메인은 우디 노트예요. 나무 향도 굉장히 다양한 나무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 향이냐고 물으신다면 뭔가 더 촉촉한 샌달우드보다는 좀 더 드라이한 느낌의 시더우드 쪽인 것 같아요. 시더우드가 어떤 느낌이냐고 또 물어보신다면 흔히 말하는 히노키 같은 향 아니면 연필 같아서 느껴지는 좀 메마른 흰색 느낌의 나무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력을 더해주는 포인트는 스모키한 향인 것 같아요. 잘 맡아보면 뭔가 장작 타는 데서 느껴질 법한 그런 강한 타는 냄새는 아니고 인센스? 아니면 이제 향 같은 거 태우는 향에서 느껴지는 그런 옅은 연기 냄새 같은 스모키 노트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무 냄새가 부드럽고 분위기 있는 그런 향으로 전개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쯤 오면 약간 어떤 공간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사방에 빽빽한 나무, 뭔가 하얀색의 이제 이런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 안에 들어가 보니 인센스가 피어져 있는 거죠, 향이.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 냄새가 굉장히 풍부하게 나고
근데 절 안에서는 인센스의 향이 나는 약간 그런 공간이 느껴진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조향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나무면 나무, 뭐 인센스면 인센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향이 모아져서 공간까지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휠 동안 여러 번 착향을 해본 결과 잔향이 앞서 테시시 탑노트랑 라스트 잔향이 좀 차이가 있는 느낌이라면 휠은 앞서 느꼈던 탑노트의 나무 냄새나 스파이시 노트 같은 것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잔잔해지면서 몸에 남는다는 인상이었어요. 뭔가 안정적으로 향이 내 몸에 안착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휠이 태시보다는 좀 더 인상적인 향? 좀 더 개성이 있는 향이기 때문에 마니아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대신 불호인 분들도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향지를 딱 줬을 때 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어디서 한약방 냄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좋아하는 향이고 막 한 병, 두 병 다 비울 정도로 애정하는 그런 향수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맞자마자 이런 걸 왜 10몇만 원이나 주고 사? 이렇게 되는 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제 브랜드인 아로에서 우디 향을 만들고 싶어서 벌써 조향을 하고 실패하고 그런 걸 계속 거듭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조향의 이제 단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만드는 저도 이제 이걸 뭐 한 달 뒤에 완성을 해야지? 라고 해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완성되는지는 그 향하고 하늘만 아는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이솝에서 발매했던 로즈의 향을 맡았을 때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솝은 아로마틱한 향을 위주로 우디나 허벌한 느낌의 향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장미향을 꽃향기 향수 중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한 플로럴을 이솝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맡아봤을 때 이 향은 이솝만이 할 수 있는 장미의 향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굉장히 그 도전이 반갑고 기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저도 아로 브랜드에서 우디 향을 낼 수 있을 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향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솝의 2가지 향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또 다른 향 리뷰, 향수 리뷰 듣고 싶으신 거, 궁금한 향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대신 구매해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